베네수엘라 텔레비전 역사에는 웃음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의 눈부신 조명과는 거리가 먼 무대 뒤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운명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었던 국내 최고의 코미디언들은 종종 어떤 유머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질병, 외로움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실망시킨 시스템과 싸웠습니다. 이 영상은 이 7가지 이야기, 즉 가장 밝은 웃음 뒤에도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이고 뜨겁고 깊이 인간적인 장들을 공개합니다. 1. 호르헤 투에로 경고하는 목소리처럼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카라바에다. 해안에는 그의 본성만큼이나 순수한 유머를 가진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코미디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아이콘 중 한 명인 호르헤 투에로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자신의 집을 더 신뢰했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가족들이 그에게 집을 떠나라고 간청했을 때도 그는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27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합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결코 믿지 않았던 사람의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산들은 울부짖었고 진흙, 물, 파편으로 이루어진 어둡고 멈출 수 없는 덩어리가 맹렬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르카스 비극은 도로, 자동차, 전체 구역, 그리고 결국 투에로의 집까지 삼켰습니다. 그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마지막 말도 없었고 어떤 소식보다 더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기 있는 코미디언은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남자,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역사의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페페토 로페스 수십 년 동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 밤 그만을 기다렸습니다. 페페토 로페스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짧은 망설임, 반쯤 끊어진 문장, 예상치 못한 움직임만으로도 온 나라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캐릭터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자기만의 삶을 사는 듯했고 세대를 넘어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보았던 끝없는 에너지 뒤에는 서서히 지쳐가는 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고 신호, 일시적인 약점이었지만 이내 숨을 먹게 하는 명확한 경고음으로 변했습니다. 카라카스 병원에서 긴 복도에 멸균된 냄새에 둘러싸여 그는 심각한 호흡 문제와 싸우며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캐릭터들이 나라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 숨쉬었지만 안에서는 한 남자가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83세, 마침내 마지막 막이 내렸습니다. 박수도 연출된 유머도 없었고 다만 흔들리지 않던 페페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 채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별은 조용하고 거의 부드러웠지만 그는 견디기 힘든 진실을 남겼습니다. 유머의 가장 위대한 대가조차도 삶의 심각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실 말입니다. 3. 리카르도 그루본 한때 한 남자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치 엘리트가 긴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그루본은 수술적인 정밀함으로 권력을 해체하고 그것으로 유머를 만들어내는 드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임에 루신치 대통령에 대한 그의 모방은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로우며 동시에 인간적이어서 온 나라가 국가원수의 실제 연설보다 그의 패러디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조롱꾼이라도 자신의 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용히 심각한 신장질환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력은 쇠퇴했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떨어졌으며 매일 그는 이미 기능하지 않는 의료 시스템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루버가 안정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에 따른 공개적인 SOS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약 침대 바이러스 공포 없이 환자를 받을 병원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질병 자체보다 한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이른 시간, 리카르도 그루버는 마지막 싸움에서 졌습니다. 카메라나 무대 조명, 상징적인 출연도 그 타격을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딸이 한때 유머로 베네수엘라의 권력 구조를 무장 해제시켰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연약함에 패배했음을 국가에 알리는 담담한 소식만이 있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아드리안사. 2011년 12월 2일 밤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젊은 코미디언 후안 카를로스 아드리안사에게는 처음에는 다른 어떤 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객들을 웃게 만들 설렘으로 가득 차 칼라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은 단순한 쇼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아이를 위한 자선 행사였고 그가 늘 해왔던 조용한 관대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둡고 거의 소리 없는 풍경 속에서 아무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트럭이 불도 켜지 않은 채 경고도 없이 도로의 그림자 속에 함정처럼 서 있었습니다. 운전대에는 후안 카를로스 다빌라가 앉아 있었고 아드리안사는 그의 옆에서 다가오는 공연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빌라가 마침내 장애물을 보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충돌은 잔인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드리안사와 프로듀서 마리아 가브리엘라 레니포는 즉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얼어붙은 충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별을 빛내기 시작했던 코미디언은 갑자기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선사해야 할 밤은 국가적인 애도의 그림으로 변했고 그를 기다리던 무대는 영원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 보르헤스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에 한때 빵집을 간단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온 나라를 웃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 보르헤스가 그 마법 같은 불꽃 뒤에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파나데로 아모티나도의 창시자이자 그의 건방진 태도와 독특한 제스처가 모든 장면을 작은 유머러스한 지진으로 바꾸어 놓았던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 사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거의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의 눈부신 조명보다 자신의 집의 고요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그림자 아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 또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무자비한 바이러스는 그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대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10월 사울 보르헤스가 코비드 스테라의 여파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차가운 충격처럼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스케치도 유머러스한 작별 장면도 없었고 다만 한 세대 전체를 강타한 담담한 보도만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었던 남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적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큰 웃음조차도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라마 메디나. 이라마 메디나는 모든 공간을 생명의 물결로 가득 채우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도 몰아낼 만큼 강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모든 유머에 불꽃을 더하는 열정으로 그녀는 순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그녀의 끝없는 에너지에서 위안을 찾는 동안 이라마는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자궁암,
이어서 신장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엉덩이에 전이가 퍼졌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3가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라마는 무너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그녀는 비디오를 찍고 이야기를 하고 간호사들과 농담을 했습니다. 마치 유머가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목소리로, 두려움을 빛으로, 약함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감한 의지도 약해진 몸을 영원히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밤은 더 힘들어졌고 치료는 더 어려워졌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감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4월 22일, 그녀가 잠든 동안 그녀의 빛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거의 부드럽게 꺼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온 나라를 뒤흔든 한 문장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가셨고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라마 메디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결까지 가장 큰 웃음 뒤에는 종종 가장 용감한 싸움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7. 카이토 아폰테. 수십 년 동안 카이토 아폰테라는 이름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유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아함, 아이러니, 그리고 날카로운 관찰력을 조합하여 그는 대통령, 장관, 그리고 권력자들을 매주 온 나라를 사로잡는 생생한 캐리커처로 변모시켰습니다. 카이토가 무대에 오르면 베네수엘라는 웃었고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패러디는 언제나 진실과 유머가 고통스럽게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자의 대가 뒤에서는 조용하고 무자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이미 전립선암과 싸웠고 한때 승리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그 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냉혹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약이 희귀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며 희망이 종종 사치인 나라에서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필사적으로 약을 찾고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 즉 기회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유지되었고 그의 눈빛은 변함없는 침착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매일 조용히 꺼져가는 것처럼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80세의 나이로 카이토 아폰테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코미디언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사의 일부로 여겼던 한 나라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을 떨게 하고 국민들을 웃게 만들었던 그 남자는 무대를 바꾸었고 어떤 모방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결국 어떤 유머보다도 강한 진실이 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나라를 하나로 묶었던 웃음 뒤에는 고통, 용기, 그리고 조용한 싸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코미디언들은 수백만 명을 빛나게 했지만 그들 자신은 종종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짐을 짊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졌으며 어떤 이들은 삶을 갑작스럽게 끝낸 비극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그들 모두를 연결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기억 속에, 오래된 기록 속에, 그들과 함께 자란 이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공유된 모든 기억은 그들의 빛을 조금 더 오래 살게 합니다.